이 정부 이후에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가장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고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을 이건 코미디로 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라는 국민적 여론, 사회적 여론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든 대통령이 바꾸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언론은 야 날리면이래. 전부 날리면 아니, 쓰고 너무 웃긴 게 예. 아니 첫 보도가 예. 외교부 판정승 외교부 판정승이라고 이게 쓴 보도가 뭡니까? 많아요. 이게 자기들 뭡니까?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그런 제목을 달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들도 다 그렇게 너무 창피한 보도했으면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외교부 판정승입니까? 근데 그렇게 제목을 다는 걸 보고 네. 아, 우리 언론 참 정신 못 차렸구나. 참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외 언론이 보기에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도 좀 허접한 애들 많은데. 뭐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가 확장된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정보 보고가 찌라시가 계속 들어와요. 아직 언론인이라고 생각해서 뭐 톡방에도 남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바로 민주당 소속이라고 범인이 그렇죠. 찌라시가 보셨죠 그 찌라시? 그럼요. 예, 민주당 당원. 근데 저는 설마 이거 MBC가 이런 거 가지고 기사 쓰진 않겠지. 이거는 봐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중앙일보가 바로 일보라고 썼죠. 민주당 소속이라고 마치 현장에서 뭐 주변에 이웃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죠. 주어가 이웃들이에요. 해가지고 이웃들 민주당 소속이라고 그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 일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도 저한테 제가 뭐 아는 줄 알고 야 민주당 소속 맞아?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에 반발하는 사람이 그런 거야? 아이고 이런 그렇죠. 막 전화를 하고 막 카톡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정쟁했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민주당에 가입한 건 위장 가입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 동선을 아마 알아내려고 했겠죠. 태극기 부대였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너무 무책임하고 이 속보 전쟁, 그다음에 포털 인터넷에서 조회수를 땡기기 위한 그 어뷰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사례가. 저는 우리 언론의 문제는 사실 그 어뷰징, 그다음에 인터넷 속보 경쟁, 단독 경쟁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는 그 다음입니다. 가짜 뉴스는 오히려 또 다른 윤리의 문제일 수가 있지만 그건 유튜브가 더 심해요. 맞아요. 그죠? 유튜브의 가짜 뉴스가 훨씬 심한데 사람들은 나는 이제 뉴스 안 보고 뉴스는 못 믿어. 유튜브 볼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가 가짜 뉴스가 훨씬 심하죠. 저희는 가짜 뉴스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를 보도하는 데가 아니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언론을 돌아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 당부하는 것도 많고 이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MBC가 만약에 그 정권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느 시대로 퇴행하는 겁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작전은 전략은 그거였어요. 물론 민영화를 시키고 싶어 했지만 민영화라는 거는 사실 오너를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공영방송은 주인이 없는데 공적인 소유로 돼 있으니까 공영방송인데 오너를 만들어 주면 이제 SBS나 종편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알아서 기는 권력에게 그 권력이 진보든 보수든 알아서 기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게 민영화인데 민영화가 잘 안 될 경우에 혹은 민영화 전 단계까지는 말 잘 듣는 사장을 보내서 인사권을 장악하게 하고 기자들을 다스리게 하는 기자들을 어떻게 또 내보낼 때는 내보내고 날릴 건 날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전략인데 지금 정부는 그게 안 되겠다. 이제 이동관 씨가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전략을 지휘했던 사람인데 MBC 같은 애들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망쳐놔야 된다. 망쳐놔야 된다. KBS, MBC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KBS, MBC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정상화라는 말은 망쳐놓겠다는 뜻이다. 쟤네들이 말하는 정상화라는 거는 네. 망쳐놓겠다. 언론 정상화라는 게 뭐예요? 언론의 기능을 더 밀어주고 네.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컨텐츠 열심히 잘 만들어서 네. 이게 정상화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정상을 어떻게 비정상으로 만든 거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자르고 네. 프로그램을 없애고. 보도를 지들 이 입맛에 맞게 하면 이게 어떻게 정상화예요? 네.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정상화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멀어지게 망쳐놓겠다는 거죠. 네. 국민들의 지지를 왜 그러냐면 KBS, MBC가 힘이 세거든. 네. 이 시청자 신뢰도에서 여전히 그럼요. MBC 예. 1등, 예. KBS 2등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망쳐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MBC, KBS가 그냥 종편의 하나라고 네. 되면은 예.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은 자기 진영에 따라서 유튜브만 보게 되고 인터넷만 보게 되는 예.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쪽 말 안 듣는 유튜브는 또 따로 관리하면 되니까.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예. 만약에 여기서 누가 나와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했다. 네. 그러면은 채널 삭제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하려고 만든 게 예. 가짜뉴스 심의센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중지됐죠. 맞아요. 예. 그 방심이 반발이 심하니까. 노동조합 통해서 네. 됐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카페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카페는 좀 후순위로 미루고 미디어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다. 아니 미디어 운동을 카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 많고 네. 저는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부정기적으로. 예, 하여간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KBS 나온 길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 그 배우 이선균 씨가 어쨌든 그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해서 네.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문성근 씨 이제 출연해서 네. 당시 상가 분위기 이런 것도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KBS 보도 어떻게 보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보도 나올 때부터 그랬어. 저런 게 나가네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젊은 사회부 기자가 했을 것 같아요. 젊은 사회부 기자.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 경찰을 경찰 출입하는 기자겠죠. 그 녹취록이 어디서 흘러나온지는 뭐 경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젊은 사회부 기자가 단독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선정적인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네. 자기들은 그게 마치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라고 뭐 믿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멘트가 이렇게 되게 섹시하고 선정적이니까 그거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이 할 보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MBC 후배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도 제가 혼을 냈을 거예요. 제가 혼낼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죠. 근데 KBS니까 제가 뭐 혼을 낼 수는 없고 공영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보도였다라고 좀 봅니다. 네.